중국 EU 시장에서 고심 끝에 상품들을 골라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판매 전략을 펼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 상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매출이 올라가는 모든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통할까요?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EU 시장에서 만족스럽게 상품 소싱을 마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판매 전략을 세울 시간입니다. 저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판매자로부터 미리 요청한 샘플이 도착하면 스튜디오 촬영과 자체 상세 페이지 제작을 통해 상품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최대한 부각시킨 후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해 최대한 노출을 만들어 소비자로부터 제 상품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하나씩 저와 함께 단계별로 진행해 보시죠. 판매자가 보낸 샘플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EU 시장에서 확인했었던 퀄리티와 차이가 있진 않을까 걱정하며 박스를 열었는데 휴, 현장에서 봤었던 퀄리티와 큰 차이가 없네요. 종종 현장에서 봤던 것과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상품이 도착해 골치가 아픈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다행입니다. 이제 본품도 이 퀄리티 그대로 무사히 생산되기를 기도하며 제품 촬영을 위해 미리 예약해둔 스튜디오로 서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촬영을 위해 모델을 미리 섭외해둔 상태고요. 상품의 매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각도와 배경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며 진행했습니다. 촬영 내내 소비자에게 내 상품의 셀링 포인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으며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실제 사용 장면을 통해 상품의 기능과 장점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촬영 전 이미 필요한 사진들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준비했기에 비교적 빠르게 작업을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디테일한 촬영이 필요해 촬영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네요. 촬영을 진행하면서도 상품의 세세한 부분들을 더욱 잘 보여줄 방법과 소비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연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라 시간 내에 촬영하지 못한 컷들은 추후에 따로 작업을 진행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즌 상품은 하루하루 판매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상품 등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스튜디오 촬영을 마친 후 쉴 틈 없이 곧바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은 시즌 상품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빠르게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썸네일은 소비자가 제 상품을 처음 만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도 제 상품이 돋보일 수 있어야 하죠. 함께 진열되어 있는 다른 상품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 상품이 시선을 끌어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썸네일을 클릭하고 들어온 소비자가 구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러기 위해 제 상품의 셀링 포인트가 잘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저가 상품이 아니라 매력적인 브랜드 상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세련된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적용했으며 상품을 실제로 구매했을 때 소비자가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장면으로 연출하여 소비자가 구매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제 상품에는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시선을 어디로 이끌고 어떤 정보를 어떤 순서로 전달할지 고민하며 하나하나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상품 등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히 딱 타이밍 맞춰 판매자에게 본품 제작이 완료됐다는 연락이 왔네요. 이제 쿠팡 창고에 상품을 입고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상품을 쿠팡 그로스 창고에 입고시키게 되면 최초 60일 동안은 창고비 발생 없이 무료로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쿠팡 그로스를 시작하는 셀러들에게는 아주 좋은 혜택이죠. 이 혜택을 잘 활용하기 위해 저는 총 16,000개의 상품을 나눠서 입고시킬 계획인데요. 쿠팡 창고 첫 입고 물량은 품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조사를 통해 4주에서 6주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물량으로 4,800개를 입고시켰습니다. 쿠팡에서는 광고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상품 판매량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광고가 엄청 중요한데요. 저는 조금씩 광고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우선 하루 예상 5만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일차입니다. 광고를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936원 사용했네요. 쿠팡 광고는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1주에서 길게는 2주 정도까지 학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갈 길이 머니 조급해하지 않고 함께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3일차입니다. 광고비 사용이 1,000원을 넘기면서 드디어 첫 판매가 발생했습니다. 첫 판매되는데 3일의 시간이 걸렸네요. 아직 1예산 5만원을 모두 사용하려면 한참 멀었지만 상품 판매가 되었다는 것은 제 상품이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광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입니다.
드디어 광고비가 10,000원 정도 사용되었고 두 번째 판매가 발생했습니다. 노출수도 9,000을 넘기면서 이제 광고가 제 상품에 대한 분석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이번 주 안에 1 예산 50,000원을 모두 사용하면서 판매량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 예상이 맞을지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죠. 10일차입니다. 드디어 1 예산 광고비 50,000원이 모두 사용되었고 1 판매량 37개를 달성했습니다. 쿠팡 광고가 제 상품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을 끝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광고비로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되었네요. 광고가 안정화된 것 같으니 판매량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마케팅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려했던 품절이 발생했습니다.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품절을 직감해 빠르게 2차 입고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판매 속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네요. 품절을 막기 위해 판매 가격을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팔리기 시작한 상품은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계속 팔리더니 결국 품절이 되고 말았네요. 상품이 잘 팔려서 기분이 좋긴 한데 참 우픈 상황입니다. 상품 판매 점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품절만큼은 막으려고 했던 건데 어쩔 수 없죠. 품절 이미 일어났고 다행히 2차 물량이 배송 중이니 최대한 빠르게 입고시켜 판매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7일차입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빠르게 2차 물량이 입고되었습니다. 광고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빠르게 정상화되어 안정적으로 회복되었네요. 품절을 시키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대처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품절로 재고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재고가 소진되고 있어 판매자에게 연락해 추가 물량으로 2만 개를 재주문하였습니다. 기존 16,000개에 2만 개가 더해져 총 36,000개인데요. 시즌 상품인 만큼 재고가 남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케팅을 동원해 판매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차입니다. 2차 상품 입고 이후 저조했던 판매량이 다시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판매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광고비를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당장 늘어난 광고비로 인해 순수익은 줄어들겠지만 향후 더 많은 노출로 판매량의 상승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상을 찍는 오늘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쌀쌀해진 날씨의 영향 때문인지 다행히 제 상품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은 광고 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마케팅을 바탕으로 하루 판매량 200개까지 달성해 보는 것인데요. 앞으로 쿠팡 그로스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사업일지 겸 제 채널을 통해 계속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을 보시고 질문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면서 보다 활발한 소통을 위해 오픈 채팅방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직 영상을 업로드하여도 채널 노출이 적어 영상을 놓치실 수도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